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9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비도 오고 날도 덥고 습한데 어떻게 여러분들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진심입니다. 원래는 저 건강 어떠시냐, 잘 지내고 계시냐, 어디 불편하신 곳 없느냐 라는 말은 저희 시어머니에게 해야만 했던 말이었었습니다. 전화하는 것에 매달리는 분은 아니었었는데 때가 되었을 때, 요즘처럼 날씨가 안 좋을 때, 혹은 시어머니 사시는 곳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를 안 하면 불효령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신했어요.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했던 거였었죠. 결혼 생활 도중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번 합가를 가지고 난리를 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쯤 될 것 같네요. 당시에 시누이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시누이 결혼하고 나면 당신 혼자 사셔야 하는데 왜 자신을 모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냐고 그렇게 저와 남편을 잡아댔었죠.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천천히 준비를 했었어야 했고 시누이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이미 상황 정리가 끝났어야 한 건데 저희 부부 보고 준비성 없는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서운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말이 좋아 서운함이었지 소리를 질러대셨죠. 왜 안 모시냐? 딸 시집가면 나 혼자 사는 건데 니들은 나 걱정도 안 되냐?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지. 그땐 우리 딸이 나랑 살고 있으니까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딸 결혼하면 나 혼자 살잖아. 나 혼자 두고 싶니? 이건 그래.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치자. 원래 무뚝뚝하고 지 엄마 챙길 줄 모르는 것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그럼 며느리 네가 좀 챙겼어야 한 거 아니니? 네가 준비를 했어야지.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인데 결국 내 입에서 나를 모셔라. 나를 혼자 둘 셈이냐. 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 니들은 내 걱정도 안 되냐? 걱정 안 되냐고. 시누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긴장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혼자 사시게끔 되는 거니까 걱정이 앞섰을 수도 있어요. 그 불안감 이해는 하지만 그걸 학과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도 그렇지만 아들 탓하는 것보단 며느리 탓하는 거 보세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제가 시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한없이 작아서 자신을 배려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더라고요. 저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한 거였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잘못 하나 한 게 없는데 저는 그냥 며느리라는 이유로 욕을 먹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한숨을 있는 대로 쉬었다가 갑자기 열을 냈다가 난리 치셨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탓 좀 그만하라고요. 딸 결혼 앞두고 남의 딸에게 이러고 싶냐고요. 인간적으로 우리 좀 상대방 생각 좀 하자고 그리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그만 소리 치시고요. 아니 그걸 왜 며느리 탓을 합니까? 그리고 며느리 탓을 하고 싶어도 엄마도 참 타이밍 죽이네. 내 딸 남의 집에 시집 보내면서 남의 딸한테 그러고 싶어요? 엄마도 이제 친정엄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되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 되는 거라고요. 만일 여동생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엄마처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럼 너무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엄마, 우리 좀 상대방 입장 좀 되어 봅시다. 내가 엄마를 모실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연세에 아들 부부와 살고 싶으시다고? 아이고 엄마 지금 정말 젊으십니다. 친구분들하고 놀러 다니시고 엄마 항상 그랬었잖아요. 무뚝뚝한 지 아비 닮아서 아들도 지 엄마한테 무뚝뚝하다고. 좀 다정한 남자 좀 만나보고 싶다고. 연애하셔요 연애. 엄마 아직 젊으니까 연애하셔. 엄마 요즘은 혼자 사는 여자가 인기라고 합디다. 그만 며느리 잡고 즐겁게 그냥 사세요. 뭐 그 연세에 모셔라라는 말을 하세요. 엄마 연세에 다른 분들이 들으면 엄마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만. 딸내미 엄마랑 똑같은 시어머니 만나게끔 하고 싶지 않으면
엄마 좀 자중하세요. 네? 제발요, 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었습니다. 모셔 합가를 종용하니 연애를 하라는 남편,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가 인기라니. 아, 이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암튼 저 일로 시어머니는 뭔가 좀 일이 있을 땐 꼭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챙겨주길 바라세요. 옆 동네 불났더라. 어머니 집엔 피해 없느냐? 날이 덥다. 괜찮으시냐? 춥다. 괜찮으시냐? 비 온다. 괜찮으시냐? 그렇다고 매일 바라시는 건 아니었고요. 뉴스에서 떠들 만한 그런 일에만 챙겨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좀 과한 면도 있었지만 전화 한 통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러시죠. 네가 나를 모셨으면 이리 전화하는 수고 덜지 않았겠냐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너는 나를 모셔야 한다. 강력하게 말을 했어야 한 거 아니냐고. 그럼 저는 그러죠. 어머니를 모시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그 죄송한 마음 담아서 생활비와 용돈 넉넉하게 드리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 강성의 남편을 꺾겠냐고 어머니도 다시면서 또 이리 말씀하신다고 하며 남편에게 몰아댑니다. 그럼 아무 말씀 또 안 하시죠. 암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엄청 사랑하고 저를 아껴서 제 편을 드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닌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향이 맞지 않는. 물론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거 부담되고 모시지 않았으면 하지만 제 마음 못지않게 남편도 그런 마음이긴 합니다. 저도 힘들겠지만 자기가 더 힘들 거라고요. 매일 시어머니와 싸울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며 절대로 합가는 무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죠. 그런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엔 아내한테 푹 빠져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본인 엄마와 맞질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 좀 듣고 그냥저냥 살았었는데 그렇게 떠들썩하게 결혼을 했던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혼을 했는지는 처음엔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시댁 사람들과의 문제가 그리 많았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시댁이 올 때마다 그래서 표정이 좋질 않았구나 싶었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마음고생 심하니 당연히 아이도 안 들어서지 하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누이 이혼은 또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들썩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딸이 이혼을 한 거잖아요. 5년 남짓 살고 딸이 돌아온 건데 당연히 친정 엄마 입장에선 억울하고 화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 들겠죠. 그리고 우리 시누이, 아까 제가 시누이 이야기하면서 그녀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았잖아요. 솔직히 저 텍스트 쓸 때 나 이제 선수 다 되었네 싶었는데 이해는 해요. 그간 고생 많이 했겠다. 그래서 이혼을 했구나. 그래도 가족이 이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환영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개싸가지 시누이여도 안타까웠어요. 불쌍했고요. 그리고 아주 약간의 동정도 했었습니다. 이혼이 말이 쉽지 사실 쉬운 거 아니고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해도 에이 그건 흠이 되니까 요즘 흠이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이혼이란 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막 권하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신우 이혼하고 돌아오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신우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게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인데 뭔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저보고 좀 오랍니다. 와서 집 정리를 좀 하라고 합니다. 무슨 집 정리냐 물었더니 지 짐이요. 이혼하고 나서 거의 알아 누워있느라 짐 정리를 못했는데 자기가 지금 찾아야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넣어 두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 저보고 와서 자기 짐 정리를 하래요. 그리고 저기 옆에서 들리는 겁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요. 빨리 오라고 해. 꿈을 대지 말고.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아니, 지 짐은 지가 정리를 하는 거지. 그걸 왜 제게 시키죠? 좀 불쌍하게 봐주고 동정을 해주니까 또 이러는 건가 싶더라고요. 얼른 오라고. 지금 당장 오라고. 지금 자기 이 물건 못 찾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얼른 와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 시어머니 전화기 번갈아 가면서 제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시키는데 꼴같지않게 굴더라고요. 누가? 둘 다. 그 모녀 둘이요. 언니, 얼른 와서 내 짐 좀 정리해요. 정말 짜증나. 짐을 도대체 어떻게 보낸 거야? 나 그 목걸이 못 찾으면 완전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와서 정리하라고요. 그래 어떻게 한 번을 안 와봐요? 이혼한 시누이 잘 지내는지 언니는 걱정도 안 되었어요? 왜? 이혼녀 되니까 고소해서 집에서 웃고 있느라 안 와본 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오빠 뒤에 숨어서 참 언니는 잘도 사네요. 남편한테 기대서 거지같이 붙어 산다고요. 그래, 얼른 와라. 너는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니? 시누이 오면 나 살 때랑은 다르게 짐 많아졌을 거란 생각 안 해봤니? 전화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알아서 와서 좀 정리하면 안 되는 거야? 나 모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는 정말 부족하다. 애 지금 미쳐서 돌아버리려고 하고 있어. 와서 얼른 목걸이 찾아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라. 생활비 더 올려달라고. 지 여동생도 왔는데 그럼 이제는 한 사람 입이 아니라 두 개 입이 되었잖아. 두 배를 올려줘야 하는데 똑같이 보냈더라. 아휴 정말 내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말해야 하고 정말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나는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처리를 받아야 하니? 니들이 좀 알아서 할 순 없는 거니? 객식구가 늘었잖아. 그럼 청소할 것도 많아지고 돈 들어갈 것도 많아지는 거 몰라? 어리석다 니들 정말 어리석어. 얼른 와. 빨리 튀어오라고. 와서 정리해. 얼른. 완전 미친년 널뛰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시누이요 시누이. 오해는 말아주세요. 아니 그동안 싫은 소리 그냥 받아주니까 모녀가 아주 그냥 쿵떡쿵떡하며 널뛰기를 하는데 귀 먹는 줄 알았네요. 저러니까 남편이 성격 맞지 않는다고 하지.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아주 잘 맞아요. 아주 그냥 둘이 최고의 짝꿍이죠. 그러니 둘 다 똑같이 저러죠. 남편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저만 잡아댑니다. 남편 없는 거 아니까 둘이 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나를 좀 잡았습니다. 시누이 이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시누이 결혼생활 유지하고 있었을 땐 저 정도까진 아니었었는데 자기 딸은 이혼해서 돌아왔는데 남의 딸인 저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 꼽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복잡한 마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 아들의 아내잖아요? 저보고 좋냐고 하더라고요. 이혼 안 하고 사니까 좋냐고 남편 뒤에 숨어 사니까 좋냐고 하는데 그럼 헤어졌으면 한다는 건가? 자기 아들도 이혼시키고 싶다는 말인가? 딸도 이혼했겠다. 이참에 아들까지 이혼시켜 버리자 라는 뭐 이런 마음인가? 가뜩이나 그런 말 많이 들어서 비위상에 있었는데 저도 그냥 미친년 널뛰기 했습니다. 제가 왜 짐을 정리해요? 제 짐 아니잖아요. 본인 짐 정리도 못할 정도로 애 아니면서 이혼까지 했으면 굴곡진 인생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여전히 어린애처럼 구는 거예요? 알아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딸이 이혼을 한 거지 제가 이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자꾸 저한테 시비 거시는데 왜요? 아들도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꼭 그 일 없을 때 저한테 막말하시는데 저 지금 이거 다 녹음했어요. 그 일 바로 들려줄 거고요. 그리고 왜 생활비를 올려드립니까? 돈 벌 사람 생겼잖아요. 어머니 딸이 이제 돈 벌어서 생활비 대어 드릴 테니 저희는 이제 그만 지원할게요. 그동안 혼자 계시니까 그 일가 그렇게 많이 드린 거지. 이제 둘이 되었는데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가 두 배로 드릴 것 같아요? 그 일 성격 잘 아시면서. 암튼 저는 안 가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막말하셔도 저는 그 일랑 이혼 안 해요. 이혼해서 부모님 속상하게 만드는 딸도 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는 엄청 만족하며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 딸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법입니다.
딸이 이혼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남의 딸에게 이러고 싶으세요? 정말 어머니도 그리고 어머니 딸도 멀었네요. 정말 한참 멀었어요. 남편에게 녹음 보내고 들어봐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뭐 남편 난리 났죠. 시어머니 시누이 주말까지 합해서 한 10시간 이상 잔소리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받지 말라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몰아서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럼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나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지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한테 네가 빌보다 사는 거니까 시어머니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이 무슨 벼슬이냐고, 너를 챙겨주기를 바라고 앉아있냐고, 얼른 일어나서 더 밝게 지내고 실패한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고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하는데 글러먹었다고, 또 그걸 동조해주는 시어머니 또한 도끼인 객끼니라고 지원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좀 혼나긴 했는데 다행스럽게 저는 끊어내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연락 안 하고 있고요. 남편만 가끔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녀들은 남편의 벽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화만 풀리기를, 그리고 남편이 다시 지원해 주기만을 목 빠지며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또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언젠간 풀리겠지만 남편이 알아서 교통정리하니까 뭐 저는 편하죠. 전화 안 해서 편하고 안 받아서 편하고 저 남편 뒤에 숨어 사는 여자 맞긴 하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